자, 전체 차렷. 공수. 베레. 예,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요? 네. 벌써 재작년이네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여러분들 얼굴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다 공감했죠? 오늘은 이제 여러분 예전에 한 오래돼서 기억 안 나겠지만 이제 자세가 어떻게 되는 게 바른 자세인지, 그리고 이제 자세가 안 좋아지면 이제 허리 디스크나 이런 거 올 수 있어서 오늘은 이제 허리에 대해서 디스크가 어떤 건지 강의하면서 이제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하고 여러분 스트레칭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익혀보고 그래서 시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리 디스크는 얘기 들어봤죠? 주변에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학생분들은 디스크가 걸릴 그 확률이 많이 낮아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친구들은 들은 일이 없지만 아마 이제 주위에 있는 삼촌,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주위에 아니면 대학생 형님들이나 누님들 이렇게 해서 디스크 때문에 좀 수술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좀 얼마나 아프고 좀 무서운 건지 막연하게는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걸리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디스크가 어떤 건지 일단 한번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그게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는 스트레칭이 좋은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척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요추 질환, 그다음에 치료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바른 자세하고 스트레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척추 보면 여러분 이제 여기 가끔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허리, 그러니까 척추 이렇게 그림을 본 적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좀 여러분들 생물학시간에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허리는 전체적으로 크게 목뼈, 등뼈, 허리뼈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럼 목뼈가 몇 개? 아는 분? 목뼈 7개. 그리고 등뼈는 몇 개? 막 찍어. 등뼈는 12개. 그리고 그 다음에 허리는 좀 쉬워. 허리는 몇 개? 5개! 저기 나와있잖아. 5개. 허리 5개. 그래서 우리 크게 척추는 목뼈, 등뼈, 허리뼈 세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서 7개, 12개, 5개로 있다. 이런 것만 알아도 어디가 되게 유식한 소리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요 두 번째 그림. 요게 중요한데 요게 이제 허리뼈가 옆에서 봤을 때 이게 모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인데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옆에 보면 척추가 직선이 아니에요. 앞에서 옆으로 틀어지는 거를 측만증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S자로 휘어지는 걸 측만증이라고 하는 거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이쁘게 휘어야 돼요. 그래서 목은 C자, 등은 역시자, 다시 허리는 C자. 그래서 완만한 곡선이 그려지는 게 척추의 옆면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이게 모양이다. 요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우리 척추의 해부학적 구조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일단은 목뼈, 등뼈, 허리뼈 7개, 12개, 5개.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허리뼈 밑에 꼬리뼈 있죠? 꼬리뼈가 있는데 여러분 뒤에 한번 만져봐요. 허리뼈 밑에 이렇게 꼬리뼈 만져보면 항문표 위로 이제 꼬리뼈가 있잖아요. 그죠? 꼬리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그러니까 꼬리뼈는 항문표 위에 있는 거고, 이 위에 보면 아까 만져있는 뼈가 있어요. 그거를 천추라 그래요. 천추. 허리뼈 밑에 있는 거 천추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요게 왜 중요하냐면 골반이랑 연결이 돼요. 천추. 골반이랑 연결돼서 우리 허리하고 골반은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디스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3번, 4번에 디스크가 있어요. 4번, 5번에 디스크가 있어요. 5번, 6번에 디스크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실제로 4번, 5번에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4번, 5번 두 개의 디스크가 있는 게 아니고 4번, 5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5번이라고 그러면 두 개가 아니고 4번, 5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라서 디스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5번, 6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6번이 실제로 허리뼈는 6번이 없거든요. 근데 보면 이 밑에 있는 천추 요거를 이제 천추 1번이라고 그러는데 천추 1번을 부르기 쉽게 그냥 6번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5번, 6번이라 그러면 허리뼈 5번, 그 다음에 척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러분 가끔 보면 푸석 주저앉다가 이제 꼬리뼈 부러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병원에 저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뭐 꼬리뼈 부러져 본 적 있나요?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이게 여러분들 뾰족한데 앉는 거 조심해야 돼요. 뾰족한데 앉거나 아니면 바닥에 펄썩 주저앉다가 꼬리뼈 금가면 되게 오래 고생해요. 그러니까 그거 앉을 때, 딱딱 앉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요즘 질환에서 그래서 일자허리, 그다음에 골반 불균형, 그다음 허리 디스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거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허리. 아까 제가 처음에 척추 이게 모형도 봤을 때 할 때 허리는 옆에서 봤을 때 어떤 일자라고 했어요? 커브가 그려진다고 했어요. 커브가 그려진다고 했죠. 근데 여기 요게 실자 커브가 그리는 게 정상 이제 그 커브인데, 아까 여기 제일 끝에 있는 허리뼈가 5번, 요 위 있는 게 4번, 여기에 3번,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설명했던 요게 척추예요. 그래서 요거를 척추 1번이라고도 하고 부르시게 6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디스크가 5번, 6번 디스크, 여기 있는 디스크가 4번, 5번 디스크, 여기 있는 게 3번, 4번 디스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일자 허리가 되는 거를 요걸 안 좋은 그 허리 커브다. 그래서 일자 허리라고 해요. 일자목, 일자허리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자허리가 되는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꾸준하게 앉으면 일자허리. 여러분 반듯하게 한번 앉아볼까요? 등 기대고, 그죠? 네. 반듯하게 딱 해서 등 기대고 앉으면, 앉고 허리 한번 살짝 뒤에 만져봐요. 이렇게 손으로. 그럼 약간 들어가. 그죠? 약간 들어가요. 근데 자 살짝 꾸부정하게, 그렇죠? 네. 꾸부정하게 해서 만져보면 들어가는 게 좀 안 보여. 이렇게 되면 일자허리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안 좋은 상태에서 엑스를 찍어보면 이렇게 일자허리가 돼요. 그래서 꾸부정하면 일자허리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일자허리가 되는 원인은 다리를 자꾸 꼬는 거. 여러분 다리 꼬고 많이 앉아있는 친구도 있는데 어쨌든 이 다리 꼬는 게 절대 좋진 않습니다. 다리 꼬고 앉아있거나 물건을 자주 든 게, 물건인데 이렇게 꾸부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일자허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뭉클어 누워자는 거, 이런 것도 일자리 원인이 되고, 딱 봐도 이제 자세 안 좋죠. 이렇게 해서 꾸부정한 상태가 되면 일자허리가 되고,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잘 누워있죠? 소파에서 이게 плю던하게, 이렇게 되면 일자허리 되고, 목도 일자목이 잘 되니까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허리가 안 좋아지면 대부분 골반도 틀어져요.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골반 불균형 그렇게 되는데, 우리 그냥 골반 틀어졌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게 보면 골반 보면 이 오른쪽 골반이 정상 골반인데, 왼쪽 여기 보면 이렇게 골반 높이가 다르죠. 보면 골반 높이가 다르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보면 이 구멍 크기도 오른쪽은 양쪽이 거의 대칭으로 잘 돼 있고 높이도 같은데, 여기 보면 왼쪽, 요게 왼쪽이거든요. 왼쪽 골반이 올라가 있고 구멍 크기도 달라져요. 근데 골반이 틀어지면 뭐가 안 좋은가 하면,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면 다리 길이도 차이가 나요.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다리도 쩔뚝쩔뚝거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무릎이 아픈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는 건 중요한 게, 이 골반에서 틀어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리까지 틀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뛰거나 아니 갑자기 일어나거나 오래 서 있거나 이렇게 되면 다리로 가는 힘이 양쪽이 비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 불균형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런 거 많이 여러분 하는 게 어떤 자세? 뭉클어 이렇게 뭐 비틀어지게 누워 있거나, 그죠? 그다음 다리 꼬거나 이런 게 원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 걱정 안 하려고 신경 써야 되고요. 그래서 골반 불균형의 원인은 다시 보면 다리 꼬는 자세, 그 다음에 바닥에 주로 앉는 거, 그 다음에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는 거, 그 다음에 잘못 자는 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불균형해지면 당연히 목 쪽으로도 이게 증상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에도 당연히 골반 쪽에는 다 여러분들 폐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잖아요. 뭐 위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도 통증이 올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신체 이상에서 이게 골반이 많이 풀어지면서 신체 좌우 길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자꾸 무릎이 아프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골반이 틀어져서 아픈 경우가 꽤 흔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또 아플 수가 있고, 이제 골반 근육 그렇고, 이제 또 아까 오늘 주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죠. 허리 디스크. 디스크가 무언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디스크가 걸릴 위험성이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잘 얘기해가지고 집에 이제 부모님들 아니면 뭐 삼촌, 형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잘 알려줘요. 자 여기 보면 MRI 여러분 이제 MRI는 알죠? MRI는 주변에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에 안 되면 MRI 찍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요 왼쪽이 이게 정상 디스크입니다. 정상 디스크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 사이가 이게 디스크거든요. 이게 사이가 디스크인데 디스크는 요 양쪽은 좀 단단하고 요 안쪽에 허연 요 색깔은 여기는 약간 물 성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 주위에 있는 요 겉에 있는 요 단단한 성분을 이 물 성분이 이게 뚫고 나오는 거를 디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디스크라고 해서 요 뒤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가 신경이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해서 신경이 있는데 신경인데 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뭐 통증도 심하고 막 다리도 막 저리고 이런 증상이 생기죠. 그래서 디스크가 뚫고 이게 나오는 거 딱 요게 보이죠? 요게 이제 뽕 뚫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디스크 안 그리고 요 보면 정상인데 허리가 커브가 어떻게 돼요? C자로 돼 있죠. 근데 아까 일자허리가 안 좋다고 했죠. 근데 지금 보면 디스크 있는 사람 보니까 앞으로 계속 꾸정하니까 허리 커브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허리가 돼 있어. 근데 일자허리가 왜 안 좋냐면 이제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에 비해서 일자허리가 되면 이 디스크의 앞쪽 여기가 좁아져요. 이쪽이 좁아지니까 뒤쪽으로 압력이 세죠. 그러니까 앞이 좁아지니까 디스크를 뒤로 자꾸 밀어요. 이렇게 뒤로 밀다 보면 이게 뽕 하고 풀려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디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왜 안 좋냐? 일자허리가 왜 안 좋냐? 디스크가 생길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일자허리가 안 좋은 거다. 일자목도 마찬가지. 일자목도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허리, 목 디스크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게 디스크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디스크 색깔을 보면요, 아까 요게 하얗고 주변에 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 사람 보면 이게 다 검해요. 디스크 색깔이. 그러니까 디스크에도 퇴행성이 오는데 퇴행성이 오면 이렇게 좀 색깔이 검해져요. 그래서 요 디스크 환자분은 여기 요 위에 그다음 디스크 있는데 밑에도 다 이제 검해졌죠. 그래서 디스크에 퇴행성이 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자세도 안 좋고 이런 분들이 디스크 퇴행성이랑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증상은 허리 다리가 앞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하고 그 다음 허리 굽히면 아파요. 굽히면 이게 신경이 눌리니까 아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뻣뻣해지고 다리 들 때 이게 다리 들면 신경을 확 자극하기 때문에 통증이 확 오게 돼요. 그래서 허리는 그렇게 좀 통증이 디스크일 때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원인은 그림 보시면 노화로 인한 디스크 퇴행, 그 다음에 외부 충격,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 발목전 들기, 그 다음에 잘못 자세가 생활자인데 여러분들 아직 안 읽었잖아요. 젊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인 거 아니고. 외부 충격, 여러분 맨날 어디 가서 꽝꽝 거 운동하는 거 빼고 막 부딪히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외부 충격도 여러분 많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뭐 엄청나게 무거운 거 들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이겁니다. 이거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때문에 여러분들은 디스크가 올 위험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꼭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 잘못된 자세로 딱 할 때 이 사람 어떻게 돼 있어요? 다리 꼬고 있죠. 다리 꼬는 자세가 그만큼 안 좋은 자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단계가 어떻게 되냐? 단계가 그냥 처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이렇게 해서 안 삐져나오는 게 정상이고 이게 수액 돌출이라서 약간 그 겉에 있는 이제 요게 막을 약간 뚫고 지나오는 걸 수액 돌출이라고 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막을 뚫고 나오는 거 이거를 뚫려 있는 수액 돌출이라고 하고 이제 더 많이 나오면 디스크가 이게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흘러내려요 디스크가. 그렇게 되면 진짜 통증이 너무너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 단계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디스크가 뭐 이런 거다. 그 다음에 허리 일자허리는 어떤 거다. 뭐 그래도 지금 듣고 나니까 전혀 모를 때보다는 조금 뭔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 좋게 되면 일자허리가 안 좋고 일자허리는 자세는 이렇게 여러분 안 좋은 자세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디스크가 올 수 있고 디스크 오면 이게 아까 어떻게 온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